오늘의 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다 가진 사람들은 늘 더 가지려고 한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방송이나 언론에서 가끔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 이런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정작 본인은 대중에게 보여주려고 따라서 하기도 힘든 매우 화려한 화장에 고가의 옷과 장신구로 자신을 포장했다는 것. 대학?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세요. 이런 말을 하며 어른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 역시 이력을 살펴보면 명문대 출신에 유학까지 다녀와서 그걸 발판으로 삼아 출세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돈 그거 아무 쓸모도 없어요. 마음 편한 게 최고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로 무소유의 기쁨을 말하는 사람을 보면 이런 말을 하면서 고가의 돈을 받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매우 많은 것을 소유했으면서 말로는 그게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셈이다. 모두 마찬가지다. 무언가를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그게 절실히 필요하며 갈구하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그것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은 대중 앞에 서지도 않는다. 대중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들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다만 당신이 본질을 보고 싶다면 입이 아니라 삶을 보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돈과 지위를 다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인생에서 그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런 말을 통해 명예까지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다 가졌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늘 더 가지려고 한다. 그러니 다시 한번 입이 아닌 삶을 보라.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게 우선이다. 나는 매일 원고지 50매의 글을 쓴다.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자면 나는 매일 책 한 권이 될 수 있는 분량의 15분의 1을 쓴다. 매달 2권이 될 수 있는 글을 루틴으로 삼아 쓰는 셈이다. 열정은 기본이다. 글도 당연히 뜨겁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그렇게 써서 각종 SNS에 업로드를 했을 때 반응이 좋지 않으면 나는 그 결과와 이유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다. 지금 네가 쓴 글이 읽히지 않는 거 알고 있니? 네가 얼마나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좀 더 농밀하게 써야지. 나는 내가 쓴 글이 생각보다 잘 읽히면 알고리즘이나 운이 좋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생각보다 잘 읽히지 않을 때는 모두가 내 잘못과 실수라고 생각하며 반성한다. 이건 겸손이나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다. 시간을 내서 내가 쓴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께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우선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고객이나 주변 사람을 탓하는 것보다는 먼저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우선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무엇보다 귀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이니까. 2023년 11월 김종원 작가.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쌓인다를 모은다로 바꾸면 시작하는 인생의 극적인 변화. 같은 말도 다르게 표현하면 다르게 느껴진다. 쌓인다를 모은다로 바꾸면 부정적으로 느끼던 것들이 전부 희망이 된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자주 한다. 자꾸 설거지할 그릇이 쌓이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또 쌓이네. 하지만 이걸 모은다는 시선으로 바꾸면 의미도 전혀 달라진다. 자꾸 설거지할 그릇이 쌓이네. 나는 설거지할 그릇을 모으고 있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또 쌓이네. 나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모으고 있지.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에이, 이게 뭐야? 이거 말장난 아니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일단 이렇게 말이 흐르는 방향을 바꾸면 이후 설거지와 문제를 생각하는 나의 태도까지 이런 과정을 통해 바꿀 수 있다. 1. 자꾸 설거지할 그릇이 쌓이네. 나는 설거지할 그릇을 모으고 있어. 자, 오늘은 어떤 음악을 즐기면서 어렵게 모은 그릇을 깨끗하게 닦을까? 다른 집안일과 다르게 설거지는 다양한 감촉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아. 2. 해결해야 할 문제가 또 쌓이네. 나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모으고 있지.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볼까? 오늘은 어떤 새로운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다. 물론 쌓인다라는 표현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모은다라고 바꾸면 약간의 부정적인 부분까지도 모두 희망과 긍정에 접속한 의미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언어는 정말 미세하고 섬세한 영역이다. 약간의 차이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결과를 맞게 되며 사소하다고 생각한 표현 하나로 인생을 망치기도 반대로 흥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 우리의 인생은 언어라는 벽돌을 모아 만든 예술 작품이다. 2023년 11월 김종원 작가. 누가 봐도 가정교육 잘 받은 예의 바른 아이로 키우는 부모의 16가지 말. 1. 웃으며 인사를 하면 네 기분도 더 좋아지지. 2. 예의 바른 행동은 이자와도 같아. 점점 행복한 마음이 불어나니까. 3. 마음에는 예의라는 손님이 살고 있어. 하지만 그 손님은 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니 꼭 붙잡고 떠나지 않게 지켜야 한단다. 4. 네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세상에는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 5. 예의가 없는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더욱 정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렴. 그가 정중한 태도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6. 좋은 하루를 만들고 싶다면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돼. 7.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말할 때 귀를 기울여 듣는 거야. 8. 예의는 시들지 않는 꽃이야. 어디에서든 향기를 내니까. 9. 다정하고 예쁜 말을 자주 하자. 네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로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게. 10. 욕심을 버리고 마음의 허리를 숙이면서 우리는 더욱 귀한 존재가 되지. 11. 예의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면 네 마음도 더 예뻐져. 12. 네가 말하고 싶은 만큼 상대방도 말하고 싶을 거야. 13. 네가 궁금한 건 이해해. 하지만 남의 물건은
꼭 허락을 받고 만져야 해. 14. 친절하고 다정한 말은 어떤 힘보다 강해. 사람 마음을 조용히 움직이니까. 15. 우리 늘 기품 있게 행동하자. 그게 우리에게 어울리니까. 16. 예의 바른 말과 행동에는 어떤 돈도 들지 않지만 모든 것을 살 수 있지.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내내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 처음 놀러간 남의 집에서 이것저것 마음대로 만지며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행동하는 아이들, 버스나 지하철 내부를 마치 안방처럼 활용하는 아이들,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아이들. 그러나 그걸 제지하지 않거나 괜찮다며 방치하는 부모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맞아요. 가정교육은 무엇보다 먼저 시작해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아이가 어리거나 눈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가정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죠. 예의는 그 사람의 지성과 지능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참 무서운 사실이죠. 그러니 지금 시작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바뀔 겁니다. 66일 인문학 대화법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자녀교육, 부모교육, 강의, 강연, 인문학, 가정보육, 교육, 66일 인문학 대화법. 중3 대2 자녀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매일 아침을 여는 1분의 기적. 세상에는 스스로 자신이 깨끗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스스로 정의와 도덕을 추구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사람의 마음은 오랫동안 바라봐야 알 수 있다.